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남바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네, 지난주는 말도 많은 경주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폭우로 인해서 경주가 토요일이 과천 경마가 12개 경주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는데,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는 폭설로 인해서 취소됐거든요. 취소됐는데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날 저녁에, 그날 아침에 새벽에 조교를 했단 말입니다. 비가 많이 와기는 왔어요. 그날 저녁에 왔는데, 그럼 새벽에 조교할 때는 언제고, 그럼 조교할 때 이미 액션이 주로 상황 판단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주로 정비 작업을 들어가야 되고, 조교를 중단을 시키고, 그런데 손님들 다 오니까, 손님들 다 입장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 기수들이 버스 타서 한 바퀴 돌고 주로 점검한다는 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침에 제 새벽에 관리사랑 조교부랑 기수들이 나와서 조교해보고 제 기수들이 협회에서 이제 보이콧을 한 거죠. 조교해보니까 이 상태로는 진행이 안 된다. 마사에서 그걸 또 밀어붙이려고 하고 기수들은 나 죽으면 어떡하냐 경주하다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사회가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지네들이 주로를 미리 비올 거 알았으면 대비를 해가지고 보수를 다 해놨어야 됐는데 그 비 내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덤프트럭 하나 와가지고 막 모래주로에다 뿌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 근데 마사도 잘못 있지만은요, 비가 이제 거의 그칠 무렵이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일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그 몇 사람의 그 강경파에서 모든 것이 또 회사라는 게 이슈라는 게 또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거든요. 그 강경파 몇 사람이 들은 얘기로는 보이콧을 하자. 명분은 안전이죠. 물론 안전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동시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출전 못한 마필이 이번 주 출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리원 출신이 김종윤님도 중간중간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마필은 덩치가 450kg에서 500kg 평균적으로 500kg 정도 나가는데 상당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보기하고는 틀려요. 아마 여러분도 좀 아실 거예요. 경마 좀 캐리어 있으신 분들이요. 그러면 바이오리듬이 깨진 마필이 오히려 좋아졌고, 지난번에 최상이었는데 조금 내리막으로 가는 마필이 있고, 일주일 사이입니다.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이번 주 어렵습니다. 그냥 목차, 코차, 마신차, 2분의 1 마신차, 1 마신차, 이렇게 마신차가 없을 때, 또 편성 자체가 조금 틀어졌거든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집중력을, 마필의 그 마지막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주간입니다. 더더구나 지금도 비가 오고 있거든요. 장마철이라요. 이제 장마철 시작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절대로 다시 한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늘 제가 이성훈이가 말씀드리는 경마에 대해서 지난주 그 조인공 기수 무비먼트 제 하이라이트 했는데 그 낙마된 거 보십시오. 경마는 절대가 없습니다. 절대가 없기 때문에 귀신도 모르는 게 경마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팬 여러분한테 건방지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무리한 배팅 꼭 하지 마시라는 것, 적절한 금액 내에서 자기 어떤 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주 김주현 씨가 여왕패한가요? 제대로 한번 맞췄다고 제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예. 우리 김주현 씨가 배당 때리기 좋죠? 복싱이 28배 했죠? 22배. 22배. 제대로 한 방으로 추천경주였죠? 네. 네, 추천경주로 가서, 그래도 그나마 또 나름대로는 우리 김주현 씨 그 젊은 친구 그 이름값을 조금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아시다시피,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999 또 하나 잡으셨고, 부산 교류경주였습니다. 일요일 열리는 그 교류경주 사실상 마지막 추천경주 하다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무비먼트가 낙마가 되니까 저도 낙심을 했어요. 팬 여러분 아시죠? 낙심을 했는데, 인코스 그 선행마티에서 바로 붙으니까 끝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끝났다고 했는데 보니까는 마필이, 제가 그 커피 한잔 자판기 하나에 커피 한잔 먹으러 보니까는 마필이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마필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자판기 잠깐 그 커피 한잔 먹으려고 있어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낙마가 됐는데, 경마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산 교류경주 그 새로운 태양, 노던파크, 복승식 250배, 상승식 674배로서
조금 많이 하면서 끝냈습니다. 팬 여러분의 성원에 많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이오리듬 깨진 맛빌들과 기존 맛빌들 이번 주에 사이클에 맞춰서 출전하는 맛빌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간이 될 수 있다는 거, 무리한 배팅 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토요경주 1경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5군 1300m 마랭경주인데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런칭 어게인 지난번 제가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봤는데 이거 놓고 가서 맞췄어요. 근데 후착 충마를 놓고 가지는 못하고 충마를 놓고 갔더니 충마가 빠지면서 바로 66배를 놓쳤던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마필입니다. 아쉬운 마필이고 지난주 역시 출전 못한 마필이 대산희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황해자도 있고 손해영 마필이 순발력 있는 마필 매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세발 기수의 하이프레스 지난번 승문전 거리 첫 토들에서 인기 2위권으로 팔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위험한데 지금도 안장은 비록 교체됐습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더 좋아진 건 없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그 하이프레스 너무 안장 교체됐다 해서 요즘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그야말로 최전성기 독주시대죠 사실상. 문세발 기수 탑닥에서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좀 판단하시라는 것 이 말씀 드리면서 들어갈게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것저것 조금씩 팔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팔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려줬던 솔직히 몰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인기가 못한 마필인데 이번에 조금 오름세인 마필이 바로 이상혁 기수 한장 2번 더비가드입니다. 더비가드입니다. 어찌됐든 간 지난번에도 인기 좀 끌었거든요. 인기 끌었는데 제가 아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입상시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라와 상태 자체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오름세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1경주 조심스럽게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강한 선행형 마필 없는 편성에서 인코스 이점을 가지고 있는 더비가드가 약간은 오름세이기 때문에 이상혁 교수의 안장에 2번 더비가드를 우선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1경주는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뭐 이렇게 여왕패와 그 기분 좋은 기분 살려가면서 1경주 어떻게 보시고 있는데 출발합시다. 예, 이번만 더비가드는 직전에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불안하다고. 그 당시에 이 일진천풍에 택선을 엮어서 한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이요, 다 좋아요. 기본기도 잘 갖췄고, 스피드도 있고, 나름대로 이 꾸준하게 뛰는 근성도 괜찮습니다. 근데 경합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쫓아가려는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마방에서 리젠즈 톰이라는 마필과 강하게 동반 훈련을 하면서 얘한테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이 연일 포착이 됐습니다. 분명 직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기대되는 인기 마필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마필은 압도적으로 팔릴 2번마 더비가드도 좋지만 인기도에서 다소 밀려있는 이 3번마 행운축제라는 말을 추천을 드릴게요. 직전에는 정말 배당판에서 거의 와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었던 말이에요. 왜 팔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아직 준비 자체가 다소 좀 덜 돼 있는 모습이었는데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역시 열심히 타서 깨지는 꼴이 됐고 이번에는 얘가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지난주에 보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엔 당금질에 들어갔는데 일단 하이군 마필입니다만 국산 육군의 베스트 인원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할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한 단계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이 마필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몰아낼 수 있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코스 이점도 괜찮고요. 선두권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의 기승발이 여기선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3번마 행운축제의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2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5군의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지난주 이 토요경마 때 출전 예정이었던 이 9번마 여의골드가 또 많은 인기를 모아줍니다. 지난주에 나왔으면 그냥 쌍으로 꽂혔을 말이에요. 지난주엔 거리도 1000m였고 안쪽 게이트에 선행마해봐야 그 36조 동방의 기적이라는 그 말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한 주
딜레이가 되면서 결국 거리 1200m 외곽 게이트에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편성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방에서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눈치인데 일단 당일 여러분들께서 이 현장에서 체중을 좀 보시면요. 15kg에서 20kg가 빠져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딱 18kg가 빠져 있었는데 그게 이번 주까지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에서 20kg 사이가 빠져 있을 거고요. 체중만 빠져 있다라면 이 여의골드는 모래만 안 맞고 이 외곽으로 곱게만 붙들고 따라가도 충분히 선입 한 발을 끌어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단독 선행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의골드를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다. 직접 지난주보다는 조건 자체가 나빠진 건 분명하지만 이 말 자체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보다 체중까지 빠졌기 때문에 1200이라고 해서 약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번만 맥스비어는 무조건 거리가 늘어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말은 이제 채찍으로만 뛰는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고 빠른 말이 몇 도 있긴 합니다만 얘도 직전에 맘먹고 때리니까 스피드도 잘 나와요. 그 스피드를 이번 경주에도 발휘해주고 채찍으로 잘 유도만 해준다면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번만 맥스비어도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연투가 기대되는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일단 선두권에선 이 9번마 여의골드의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취위권에선 이번마 맥스비어가 올라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성훈 위원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레이스입니다. 레이스인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김전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출전 못한 마필 사이클이 깨진 마필이 있어요. 5번 세암골 승군전이죠. 물론 2번 맥스비어도 인기 2위권을 팔입니다만 승군전입니다. 여기에 가을 풍경 박태동 기수 안장도 역시 승군전이고 지난주 출전 못한 토요일날 출전 못한 마필이 바이오레즘 깨지 일주일 연기된 마필이 8번 미라클 셀프와 지금 역시 9번 여의골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웠던 마필 넣고 갔으면 맞췄을 텐데요. 59배의 주인공 억순이도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더 발전된 걸음은 없습니다만 더 좋아진 건 없지만은 역시 그래도 승문년 맞이하는 상체험 여러분 아시도 상체험 가지고 한골 하셨죠. 구멍수도 없이 딱 세 구멍으로 때리고 받치면서 하이라이트 18배 반주력 막권 18배 51배 상승 시에 강하게 노렸는데 조개가 약해요. 이거 상체험은 이 방송 드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상체험 넣고 지난번 하이라이트 이성훈이 갔었지. 그 양반이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보지 마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맥락을 설명해 드리면서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UCC 방송에서 언젠가는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혈통경마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경마 자체는 혈통 스포츠인 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혈통 전문가는 아닙니다. 솔직히 혈통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늘 수차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혈통은 통계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투 능력이 뛰어난 마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디디미 자만 알고 있죠. 전만의 말씀입니다. 리비어 자마입니다. 이건 통계상으로 나왔어요. 바로 승군전 맞이하고 기본 순발력까지 가지고 인코스 2점을 가지고 있는 리비어 자마 2번 맥스비어를 저는 충만호 상태 자체도 지난번에 비해서 약간의 미세합니다만 파워감이 조금 늘어난 리비어 자마의 2번 맥스비어를 충막감으로 선정하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경주요. 자, 3경주 국산 육군 1000m 마령입니다. 시네마필도 몇 두 있고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편성인데요. 결코 쉬운 레이스는 아닙니다. 국산 육군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쉬운 레이스가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잠재력이 있는 마필 고유의 내재적으로 힘이 찬 마필들이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는 마필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국산 육군이 어렵습니다. 조교는 살살살 시켰지만은 어디서 숨어서 외부에서 목장에서 조교를 시키고 돌아온 마필도 있고 아니면 조교 관찰자들 숨기기 위해서 이상한 조교를 시켜가지고 또 갑자기 기습선에 가서 버텨버리고 구구구 터지고 이런 경주가 국산 육군이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복병골 한 마리를 제가 선정하고 싶습니다. 인자는 비인기마필 팔려주고 있는데요.
자, 근육통 치료를 한 15일 가까이 했고, 파행도 이틀 했고, 절창이라는 게 뭐 이렇게 조금 가벼운 부상입니다. 여기 하면서 13주 만에 출전했습니다. 지금 데뷔 이후로 6번 동안 인기만 끌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공백기 가지고 있다 해서 13주 만에 출전한다고 해서 지금 별로 이렇게 안 팔려주는 마필이 있습니다. 약간의 혼정경주인데요. 하여튼 지난번에 비해서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바로 국민기수 안장의 2번 럭키빅터가 조화는 졌습니다. 분명히 조화는 졌어요. 마체가 438kg대거든요. 자, 약간의 혼정경주. 그리고 지난번 6월 16일 날 인기 1위로 팔리면서 170배 빌미를 제공했던 시크릿 포켓도 다시 팔리는 그런 편성이거든요. 시크릿 포켓은 지난번에 비해서 딱 보합세입니다. 더 좋아진 게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그냥 그 정도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좋다고는 보지 못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정도 유지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저것 다 조금씩 팔려줍니다만은, 지난번에 럭키빅터 인기 3위권을 팔렸어요. 팔렸는데, 전에도 계속 조금씩 팔리는 인기 3위권 항상 팔리는 마필인데, 여기 조금 좋아졌다는 거, 조금. 네. 그래서, 저격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 3번, 2번 럭키빅터를 3차가 안에 이번에도 3복승씩 또는 잘하면 2차. 이거 재밌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기현 위원님 3경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54조 마방에 끝내주는 말 한 마리가 주행검사를 이제 치를 거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어떤 말인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조교 때 망아지 조본을 달고 조교할 때 제가 그 말을 찾아냈습니다.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게 메이선이에요. 주행검사를 어떻게 받나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말인데, 1군말 그린 엠파이어랑 붙들고 한 바퀴 내내 여유를 부립니다. 너무 좋아요, 말이. 기본기가요. 얘네들과 잽이가 안 됩니다. 그다음 문제는 역시 그래도 실전을 처음 뛰어보는 이 망아지기 때문에 이제 실전에서 다른 마필들이 이제 한데 뭉쳐서 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얘가 능력껏 뛰어주면은 여기서 무난하게 5마신 이상 쌍머리로 꽂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당일 인기도가 일단 4번 쪽에 집중이 될 수 있는 경주지만 믿어 못 믿어 수준으로 팔린다면 얘 한번 쌍승시까지 놓고 때려볼 예정입니다. 4번만 메이선은 일단 기본기가 얘네들보다 한 수 위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좀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요. 인기마 중엔 이 4번과 같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말인데, 이 6번만 해방둥이는요 무조건 뛸 말은 맞아요. 근데 경주 중에 말이 집중을 못합니다. 경주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매번 제걸음을 못 보여주고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방에서 이제 특단의 조치죠. 문세영 기술을 올려 태우면서 네가 한번 그 농땡이 기질을 잡아봐라. 조교 때도 이 국산 5근의 라이트닝 이글과 일부러 앞에 보내놓고 뒤따라가면서 채찍으로 걔 한번 잘 쫓아가봐라. 집중 좀 해봐라 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 농땡이 기질이 순치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못 뛰었다고 이번에 또 팔린다고 지우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좀 더 호전세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보다 좀 더 뛸 가능성을 염두에 가시면서 이번 경주는 4번, 6번 인기마 2마리 안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경주로 최종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경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6군의 1000m 경주고요. 옆에 계신 이성은이 형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아까 사전에 이 4경주는 조교 때 좋게 본 말 한 마리가 있다고 그거 놓고 한번 짭짤한 배당을 누려본다고 하시니까요. 이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승부를 들어가시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47조 마방의 이번마 점프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으면 저는 추천을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주 더 조교가 되면서 확실하게 지난주보다는 매끄러워진 모습입니다. 이번엔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데뷔전 때 정말 기대를 했던, 여러분들께 거품을 불어들인 이 6번마 아침이라는 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그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직전보다 상대들이 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앞뒷방을 고루 갖춘 이 1000m에선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누가 있기 때문에 6번 아치미가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경주라면은 한 번쯤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전 그래서 2번마 점프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6번마 아치미는 좀 뒤로 돌려놓고 이번 경주는 이 배당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풀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인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인기마 중에 2번마 점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성훈 의원님 승부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추천형인데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아치미가 뭐 올 대가리성으로 그 팔려주는 그러한 편성인데요. 이 사실 아치미는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해를 줬어요. 데뷔전 때 인기 좀 끌었었죠. 방해를 주고 정확하게 말하면 운이 좋았습니다. 방해 안 줬으면 3착입니다. 인코스 최적의 전개였거든요. 네, 이세마필로서 지난번에 비해서 이렇게 마체라는 게 한 번 뛰었던 마필, 이세마필 아니겠습니까? 한 번 뛰었던 마필이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자연적으로 힘이 찹니다. 이건 자연적 현상이요. 자, 문제는 거기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분명히 어부지성입니다. 데뷔전 때 방해 안 줬으면 방해 줬기 때문에 코차인가요? 네, 목차임으로 아슬아슬하게 힘들게 2착을 됐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힘은 차진 않았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요 정도 차이. 그러면 염화필이 과연 인기 1위로서의 값어치가 있느냐, 또 염화필을 자력으로 잡을 수 있는 마필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방금 우리 김지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찌됐든 간에 아치미는 거세 마필이고 이세 마필입니다.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조개발 세우고 출전하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점프 2번 사이닝 공주 키핑 트로피, 여기에 8번 메트라, 9번 센순이, 이런 마필들이 지금 출주 취소하고 지난주 사이클이 깨진 상태에서 이번 주 한 주 본의 아니게 연기됐지 않습니까? 바이오리듬이 깨진 마필들,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교가 더 우선이지 않느냐. 상태가 분명히 파워감이 올라와 있고 상태가 오름세에 있다고 하면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지,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한 인기 1위 마필 아치미를 저는 버리진 않겠고 후착공 가져가면서 중고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첫 출발을 멋있게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4경주 마무리하고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경주 혼합사고는 1000m 안말 들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안말들 그 한정경주가, 즉 안말 우대경주가 한 3개 정도가 있죠. 네, 안말 우대경주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한 가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결코 쉬운 레이스는 아닙니다. 솔직히 쉬운 레이스는 아닌데, 문세영 기수의 안장에 뭐 인기 이익권을 강하게 팔려주고 있는 4번 S드리머가 근육통 이틀 했어요. 근데 근육통 이틀을 했는데 조교가 상당히 약해요. 상당히 약해. 지난번 6월 2일 날도 아무런 병치레도 없이 12주만 출전했거든요. 그때는 정상적인 조교시켰습니다. 아주 의지있게 조교시켰고, 뭐 3주 이상의 조교시키면서 아주 상태도 오름세에도 저도 추천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조교가 굉장히 약해요. 지금 인기 이익권을 팔려주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보지 마시라는 것. 이게 이제 이번 경주의 제 5경주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9번 마필 티즈 토리아가 인기 1위로서 팔려주고 있습니다. 인기 1위로서. 이게 이제 얼마짜리냐? 공식 가격이 9,953만원이요. 제가 봐서는 세금 뭐 하면 분명히 1억은 넘었을 것 같아요. 공식 가격이 9,900만원짜리고요. 근데요, 재밌는 마필.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그랑프리까지도 우승했고, 2착도 한 번 했던 밸류브리 은퇴했습니다. 금년 봄에 은퇴했는데, 그 밸류브리의 그 조개 체킹 넘버가 6-13입니다, 여러분.
6-13인데 요 마필이 6-13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마방에서 다른 조교 체킹 넘버가 빈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6-13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뭐냐? 홍대희 조교사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대희 조교사님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밸류블리 조교 체킹 넘버가 6-13이면은 기대치를 그만큼 주인장께서 마방 주인장께서 그만큼 기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혈통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교 체킹 넘버를 밸류블리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6-13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조교 전문가 입장으로 솔직히 발로려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인기 1위거든요. 인기 1위인데 능력 검사 좋았고 이제 2세 마필이죠. 2세 안말인데 발로려면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매끄럽지가 못해요. 깔끔하고 2세 신의 마필 능력 검사 모든 거 감안하고 편성 감안했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짜임새가 별로 없어요. 짜임새가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4번, 9번이 대길로 팔리는데 이 대길 맞고는 저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저게 갑자기 약해진 4번. 능력검사 좋았지만은 아무리 편성이 영명이다 하더라도 이건 조금 대길 맞고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전체적인 어떤 마필 특징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유시에 있어서 이성훈이가 이 두 가지 마필 동시에 제가 설명했는데 대길 맞고는 거의 힘들다. 요걸 설명하면서 김지원 의원님께서는 어떤 마필 보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는 좀 예상각이 좀 다른데요. 아까 이 초반부에 54주말 메이슨이 이 능력 신에 말하면 여기에는 시한말로 전향에서도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조 마방의 9번마 티즈 코리아예요. 티즈 원더풀의 자마라서 한국에 이 도입돼서 자마가 지금 몇도 없어요. 지금 부산에 뭐 9조 마방의 최강 디바라고 있고 또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이 티즈 토리아는요. 이 앞으로 엄청 뛸 가능성도 높고 또 이 홍대효 조교사가 이 대상 경주를 지금 목표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 이유는 이 시한말로 전향을 했을 때 대상 경주 타이틀을 한두 개쯤 가지고 있으면은 몸값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것까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구입한 게 티즈 토리아예요. 일단 이 마방 기둥말이었던 벨리브리가 은퇴를 하면서 마방이 다소 침체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하위군 마필들이 제법 요즘에 띄워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활력소를 더 불어넣기 위해서 이 티즈 토리아라는 말이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보는 현재에서는요, 뭐 데뷔전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무조건 맘먹고 때릴 거예요. 스타트 연습을, 이 출발 연습을 병행을 하면서 데뷔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까지 보여줬고, 일단 지금 뭐 이성훈 의원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이스 드리머도 불안하고 그 밖에 팔리는 10번마 엘랜드도 9주 만에 출전이라 불안합니다. 지금 보여준 인기마들이 상대적으로 이 표면상 드러난 게 불안하다라면 보여줄 게 있는 9번마 티즈토리아가 여기서 뭐 아낄 이유가 없다 그거죠. 가진 걸음만 제대로 뽑아내도 제가 봤을 때는 인기만 못지않은 걸음발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 그래서 이 9번마 티즈토리아의 데뷔전 강력한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토요 6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기대되는 말 한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당연히 인기 1위 말 5번마 오디세이 아침은 아니에요. 이 오디세이 아침은 뭐 배팅권 후차권에서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이 오디세이 아침보다 이번 경주 제가 더 좋게 보는 말 한 마리가 있어요. 특히나 배당을 안고 요번에 쏘는 겁니다. 근데 쏜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3주 전부터 제가 이 조교장에 가서 이 조판에다가 이마피를 계속해서 별을 쳐놨어요. 나오기만 해봐라. 3주 전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말입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어차피 5번마 오디세이 아침이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몰라보기 좋아진 이 아나짜리가 충분히 선위권에서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인기를 좀 얼레벌레 모아줄 마필들도요. 현재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자, 이런 상황과 또 맞물리다 보니까 더더욱 이 노림수 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번과 같이 이 오디세이 아침과 같이 들어와도 무조건 10배 이상은 나와요. 바람 타도 10배 이상은 나오고 원래 같으면 20배 정도는 나오겠죠. 자, 일단 조교 때 많이 좋아진 말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바람을 좀 탄다 하더라도 10배 정도 정말 때리기 딱 좋은 배당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오디세이 아침을 실질적인 한 방으로 승부를 들어가면서 자, 이번 6경주 때 진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타이트한 전개가 예상이 되는 경주예요. 일단 이 특별한 페이스메이커가 없습니다. 이 선행을 빠르게 치고 나가서 이 레이스를 리드할 만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를 조금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이번 경주 초반부터 다 욕심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 제가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36조 마방의 10번마 치유천왕이라는 말이 매번 가서 깨지고 있습니다. 근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매번 이 코싸움에서 밀리고 또 2착 싸움에서 밀리고. 자, 근데 이마필이 최근 뛰었던 편성을 보면요, 그야말로 이 혼합 4군의 이 능력 마필들을 매번 만나는 통에 제걸음을 다 발휘하고도 입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야말로 최근 들어 가장 만만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이 최범영 기수가 이미 문학보호에 기승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치유천왕의 문세용 기수를 올려 태웠는데요. 그만큼 이 마방에서는 이마필에게 이번 경주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치유천왕이 여기선 정말 늦어도 2선 자리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최근에는 빠른 상대들을 쫓아가다가 볼일 다 봤던 치유천왕이 이번엔 쉽게 2선에 갖다 붙여놓고 내지는 기습적으로 앞에 나가서 지가 레이스를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 최근 들어서 가장 입상 가능성이 높은 경주를 만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 문세용 기수의 10번마 치유천왕 어느 정도 인기가 집중되는 마필입니다만 인기대로 인정을 하고 후차권을 찾는 게 유리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뭐 우리 김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영부한 편성이에요. 사실은요. 치유천왕도 이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유천왕 지나면 중간에 채찍을 놓쳤어요. 중간 채찍을 놓쳤기 이제 문세발 기술 안장이 전격 교체가 됐는데, 지금까지 9번 뛰면서 항상 조금은 인기를 끌었거든요. 인기를 끌었는데 지난번 중간에 채찍 안 놓쳤으면 어쨌겠느냐, 입상했지 않느냐, 첫 입상했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보신 분도 있는데 그 마신차가 없었어요. 마신차가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김지원 의원님께서는 이마필 설명해서 제가 끝까지 또 설명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UCC에서 메리트가 없는 거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좋아진 마필 하나 있습니다. 이 마필도 적당히 약간의 인기 끕니다. 어영비한 편성이다 보니까요. 물론 신의 마필 조경호 기수 안장의 5번 강호시대도 2,985만원짜리 마필이니까 3,000만원이 좀 안 되는데, 걸음발은 조금 아직은 좀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 이제 좋아진 마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인공 기수 안장의 여동보물섬이 지난번에 좀 팔렸거든요. 지난번에 좀 팔렸는데 이 마필 제가 인정도 안 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 10번 동안 허우적 됐어요. 10번 동안 허우적 됐는데 항상 보면 이 마필이 대나무처럼 뻣뻣했어요. 마필 자체가 부드럽지 못했어요. 여기 이 마필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도 사실이고, 뭔가 걸음발도 파릇해지고, 이게 원래 이제 42조 직구소 소속이거든요. 김명국 조교사님 마필인데, 지금은 17조에 지금 유탁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 여동보물섬이 기본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경주 전개상 이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앞에만 가면은 선행이든 선임이든 강선임이든 간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배팅권 이제는 버리지 않고 가져간다. 편성을 떠나서 하여튼 좀 좋아진 건 사실 같아. 조금 빠릿해지고 고개 쓰임도 있고 좀 이렇게 부드러워졌고, 그래서 마필을 제가 제 7경주에서는 혼합 4군의 1200m 2번 요동보물섬이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나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8경주요. 국산 4군의 1300m 결정 5피. 이번 경주도 지난주에 출주 취소한 마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골드진이 안장이 이제 전격적으로 교체되는 바람에 인기로 팔리죠. 어차피 좀 팔리는 마필인데요. 여기에 이제 1번, 로얄 로베, 여기에 골드진, 5번, 베스트 아이콘, 뭐 여러 마필들이 지난주에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경주가 출주 취소하고 한 주 연기된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바이오리듬이 이제 재밌는 것은 방금 소대 말씀드렸다시피 졸지에 요즘 지난주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세영 기수가 예전에 그 깡패 같은 아주 거친 그 약간 좀 터프한 말머리였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요즘은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제가 놀랄 때가 많은데 아마 뭐 4인 시대 과천법 4대 기수라고 그런 최범영 기수, 국민 기수, 뭐 조경호 기수, 문세발 기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독주 시대입니다. 거의 독주 시대예요. 굉장히 터프한 말머리 아니라 초반에 딱 자리 잡고 막판 한 발 쓰는 경주 전개를 읽어가면서 풀어가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좀 느끼실 거예요. 좀 경마야 캐리가 있으신 분요. 근데 골드진이나 마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5월 27일 날 어떻게 보면은 윤택해서 말을 좀 실수했죠. 무리 않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영화필처럼 아시다시피 우리 김지현님이 한번 유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찍을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채찍을 함부로 못 댑니다. 좀 특이한 마필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안 고쳐졌어요. 제가 봐서는요. 저게 또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레이스인데 그래도 인기 1위권으로 팔려지고 일주일 만에 장추열 기수에서 문세발 기수 안장 교체됐으니까 상태 이상 없고 저는 인기 순위에서 4번 선행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 골드지를 우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김주원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각한 지금 고민에 잠깐 빠지신 것 같은데 뭘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골드진에 대해 추가 보충 사항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외곽의 하이차오가 선행을 가고 골드진이 이번에는 따라갑니다. 조교사는요, 지금 이 골드진이 주행 악벽이 있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뭐 마사에 공식적으로 나 채찍 안 쓴다, 채찍 아예 안 들고 탈린다라고 언급도 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채찍을 들고 타긴 할 거예요. 근데 채찍을 쓰진 않을 겁니다. 직전에도 채찍을 못 쓰고 주행이 워낙에 원만하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승부는 해야겠고 윤티옥 기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페이스 오버가 되면서 막판에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아쉽게 3착을 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마방에서 매번 이렇게만 탈 수 없다. 능력 기술을 이참에 한번 태워서 다른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이번에 따라가는 작전입니다. 외곽에 12번 보내놓고 누구 더 빠른 말 있으면 또 다 보내놓고 2선 내지는 중위권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외곽으로 빼가지고 부조만 넣으면서 한번 때려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도 골드진은 여기서는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뭐 문세영 기수의 컨트롤이라면 이 주행 악벽쯤은 우습게 잡아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저 역시도 이성원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충마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겠고요. 후자권에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1번만 노열로베는 레이스가 빠르면 못 올라옵니다. 꾸준하게 뛰는 맛이 좋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이 노열로베가 올라오는 전개가 발생이 되려면 하이차오가 댕을 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4번이 12번을 절대 안 비빕니다. 보내놓고 따라가는 작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4번을 보는 순간 일단 12번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될 경주예요. 그래서 이 12번과 하우차오가 4번이랑 경합이 없기 때문에 액면상 불안하게 보이는 마필입니다만 정작 안으로 파고들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불안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2번, 4번에 일단 이 준대끼리 막건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8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오늘 김주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UCC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9경주는 일단 인기도를 보니까 역시 4번 막 골드빅이 압도적으로 팔립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이 골드빅이 나왔으면 그냥 인정하고 후청만 찾았으면 되는 경주예요. 그 경주 거리가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1800m 레이스였기 때문에 골드빅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말이 이제 답보 변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전에도 선전을 한 거고 이번 조교 때도 특히나 이번 주에도 발 잘 쓰면서 훈련 잘 해놨습니다. 이런 골드빅이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리는 게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주인데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봤을 때 특히나 이번 경주 거리가 1300m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땐 상당히 저는 불안한 요소도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최근에요. 장거리를 뛰려는 그리고 장거리에 출전을 시켜서 이제 대상 경주까지 한번 먹어보겠다는 마방의 생각 때문에 이제 초반에 이 스피드를 좀 죽이고 그 스피드를 직선에서 쓰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예전에는 선두력 가지고 초반에 선두권에 붙여놓고 힘으로 어떻게든 뭐 꾸겨 넣으려고 했던 마필인데 이젠 순발력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대신 추임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요. 4번이 지금 순발력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보다 먼저 치고 나갈 말들 특히나 뭐 제3비수를 필두로 이 발빠른 마필들이 1300m는 그냥 잡아 돌릴 수 있는 뒷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한 대 뭉쳐서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 이상은 골드빅이 올라오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그거죠. 전 그래서 이 골드빅을요 인기 1위입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뒤로 좀 돌려놓고 믿고 때릴 수 있는 축에 앞에 나가서 기습적으로 버틸 수 있는 아나 2마리만 엮어서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4번만 빠지면은 최하 15배에서 30배까지는 나아줄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구경주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구경주 골드빅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항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김지원 의원님이 이제 정확하게 지금 분석한 걸로 지금까지는 분석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되는데, 지난주에 출조 취소된 마필이 1번, 스크림 제트, 4번 골드빅, 여기 5번 정상일로, 6번 서방신기, 8번 세던 메모리즈, 여기에 인디안 체로키, 9번 인디안 체로키까지 뭐 반 정도가 지난주에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경주가 깨지면서 바이오리듬 깨진 마필 일주일 연기된 마필들이에요. 이편성입니다. 근데 골드빅이 인기 들어서 강력하게 지금 팔려지고 있거든요. 제가 복병급 마필 하나 언급하고 구경주로 김지현님이 추천 경주니까 이게 마지막 추천 경주죠? 예. 토요일 마지막 추천 경주니까 잘 설명을 들어보시고 저는 복병권 한 마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전혀 안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출전했으면은 출주 취소된 마필 중에서 한 마리 설명한다는 걸 결론에 나오는데요. 지난주 출전했으면 제가 전혀 안 보려고 했던 마필입니다. 왜? 그냥 조기 벌레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승분전 한번 쉬겠다 그런 조기하고 출전했는데 일주일 안 되겠다 싶었는지 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번 주에 의지있게 조기시키고 출전하면 빠졌어요. 조기광도 올리고. 자, 같은 승문전 마필 있는 인코스에 있는 조기홍 교수의 비발이 슬래. 이거 믿지 마십시오. 바로 산성열 기수 한 장의 스크린 제트입니다. 내가 이 마필 개인적으로 이 마필 놓고 가서 23.1배 주력으로 깔끔하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동시에 제가 이성호가 추천했기 때문에 감히 추천했기 때문에 지난주는 아니었어요. 지난주 승문전이었지 않습니까? 폭으로 지난주 토요일날 일기면서 왜? 그냥 조교를 원래 시키고 그냥 조교도 약하고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정반대로 일주일 사이에 주말부터 상당히 강약 조절하면서 의지있게 조교시키고 조교광도 딱 올려가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일주일 연기되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비인기 마필로 상당히 많이 팔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복병권 마필로서 제가 UCS에서 1번은 뭐 지금도 솔직히 뭐 상대들 물론 승문전이기 때문에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강해진 건 사실인데 인코스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 아니고 경주 정계산까지 감안했을 때 복병권 마필로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다. 지난주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이 어찌됐든 간에 김지원 우리 위원의 그 추천위원이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네, 토요일 7월 7일 토요 제10경주 국산 상군 1800m 핸디캡 오늘 토요 경마 이성훈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토요 경마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뭐 야구도 마찬가지죠.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몽용주가 국산 3군의 전형적인 기본막 편성입니다.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 해서 부담량 2kg 늘어났습니다만 과천 탈환이 인기 1위로서 아주 강하게 팔려주고 있는, 저도 지난번 추천해서 17개를 짭짤하게 주력으로 챙겨 먹었던 고마운 마필입니다. 이번에 부담량 2kg 늘었습니다만 선행형 마필은 그렇게 부담량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인기 1위로서 메리트는 있는 마필인데, 국산 상군의 이번 주 조교 최고 우수 마필, 핸디캡 경주 조교 최고 우수 마필을 놓고 가는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지난주는 대상경주 놓고 추천료 갔습니다. 근데 짝꿍이 선행을 받으면서 어부지로 입상한 마필을 제가 솔직히 미처 못 봤다는 건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난주는 무비먼트를 놓고 추천료이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비먼트 놓고 갔는데 거기서 낙마를 합니다. 선행마 바로 뒤에 붙은 순간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뒷다리 걸려서, 아주 미세합니다만 뒷다리 걸려서 기수가 낙마하면서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성훈이가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추천경이 할 수 있는 부산 육경주 새로운 태양, 노던파크, 복승식 250배, 쌍승식 674배를 적중하면서 간신히 조금 만회하면서 끝냈던 지난주였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몽경주는 낙마만 하지 않으면 올 수 있는 마필. 이번 주 국산 상군의 조교 최우수 마필 놓고 이성호야 뭐 있습니까? 메인 승부처 거른이 달라지면요 분명히 뜁니다. 노던파크 여러분들 절대 복귀로 못 잡아냅니다. 동영상 오로지 조교로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노던파크를 조교로 잡아낼 수 있는 이성훈의 실력이라고 하면은 감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믿고 제10경주 이성훈과 같이 함께 하셔도 후회하지 않으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10경주 토요경마 UCC 추천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1군 1900m 핸디캡 이몽경주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킹파이팅에 팝술레 지금 같이 3, 4번에 걸려있는데 제가 주력 맞고 추천경주 짭짤하게 재미 보셨죠? 큰 배당도 아니었고 짭짤하게 중배당이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재미 봤던 마필입니다. 주력으로 정확하게 때려서 킹파이팅 승군전 된다. 그래서 여기에 팝스술러 주력으로 싱그러운 아침 인기 1위로 팔렸던 경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력으로 아주 깔끔하게 승부처로서 재미 봤던 그 편성인데, 이번에 2kg 늘어났어요. 2kg 늘어나고 조교 킹파이팅이 능력껏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캡에서 1kg 늘어나서 큰 문제 안 돼요. 안 되는데 지난번에 핸디가 사실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킹파이팅이 유리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번에 갑자기 2kg 늘어났거든요. 늘어났기 때문에 연투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이제 핸디캡에서 2kg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증은 분명히 필요해요. 1.5kg 아니고 핸디캡에서 1군에서 2kg, 상위군에서 핸디캡에서 2kg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지난번에 마신차가 있었기 때문에 끝걸음도 여유가 나름대로 있었고 한 4마신 정도 차이가 3, 4마신 차이가 있었으니까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지난번에는 제가 이성훈이가 후차권 가져간 마필을 이번에는 제가 UCC에서 어차피 지난번에는 추천경주였습니다. 이번엔 일반경주로 지금까지는 제가 정리했습니다만은 제가 강하게 보고 있는 충막감을 하나 내가 선택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후차권으로 갔어요. 어찌됐든 간 상태가 오름세인 마필이 있습니다. 안장이 교체돼서 인기 마필로 팔리니까 어차피 메리트는 없습니다만은 바로 문세발 기수의 안장에 슈퍼리치입니다. 박오름 기수의 적인 기수죠? 적인 기수는 이제 세 발로 안장 교체됐어요. 오름인가 기수는 정지도 아닌데요. 아닌데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기복이 심해요. 능력 기복이 심하는데 내치로 기대는 습성이 어른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박어른이한테 적음이었거든요. 잘 알아요. 물론 세영이가 박어른 기수하고 개인적으로 선후배지간에 좀 친하게 지낸 걸로 알고 있고 이마필 어떤 습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 특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게 좋아졌어요. 구보 때 모습이. 강한 조개는 못 시켜요, 어차피. 이마피는 구보, 강구보, 빠른 구보, 요 정도 좀 구보 위주의 조개 패턴인데, 구보 때 걸음이 제법 상당히 빠릿해요. 지난번에는 킹파이팅에 졌거든요? 한 4마신 이상 졌을 겁니다. 졌는데, 이번에는 킹파이팅은 그대로고, 상태가 나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슈퍼리튼 구보 때 모습이 좋아졌기 때문에, 핸디도 킹파이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뭐 세영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슈퍼리치가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구보 모습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1순위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김조님께서 뭘 보고 계신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뭐 만천하의 대가리로 팔릴 4번마 킹파이팅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마필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7번마 요동재앙이 드디어 이 제대로 악벽을 컨트롤하면서 때려줄 수 있는 등짝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이 직전에도 요동재앙을 여러분들께 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말은 오경환 기수가 타야 된다. 다른 기수는 제어조차 못한다. 결국에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해서 또 그 주행 악벽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허심 쓰다가 직선에서 뻗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을 들었는지 마방에서 이번에 오경환 기수로 초이스를 했어요. 등짝을 바꿨습니다. 오경환 기수 안장이면요. 요동재영의 걸음을 싹 다 뽑아낼 수 있고요. 자, 4번마 킹파이팅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이 1군에서 특별히 능력이 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이제 앞에 나가봐야 골든노즈고 뒤따라 붙어야 다들 이 밋밋하기로 유명한 마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요동재앙이요. 킹파이팅만 보고 레이스 전개를 같이 하면요. 직선에서 킹파이팅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잘만 타면요. 요동재앙이 킹파이팅이라는 대열을 때려잡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전 그래서 이 4번마 킹파이팅은 일단 복승식의 축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되 그래도 7번마 요동재앙의 이 쌍승식 막건까지 좀 노림수를 두고 가볍게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경주가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저는 7번마 요동재앙을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마지막 12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4번마 우승곡은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요일날 출전 예정이었던 말이죠. 토요일날 12경주에 나오려고 했었네요. 1400. 이번에도 1400 거리를 맞춰서 다시 출전을 했습니다. 이 우승곡은 직전에 이하나 기수가 전적으로 말을 잘못한 거고 그걸 정지은 주교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직전에 말 잘못 타서 깨진 거니까 이번에 네가 다시 타서 만회를 해봐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를 이하나가 놓치면은 다음 경주부터는 우승복을 기승할 수가 없겠죠. 이제 마주분께서도 이제 이하나 태우지 마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하나가 이악 물고 어떻게든 끌고 들어올 겁니다. 능력상 한 수 위로 보셔도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인정이고 후차권에서는요. 지금 팔리는 게 7번 흑선풍, 8번 에탈, 매각의 11번마 아리랑 특급 이 세 마리가 인기 2, 3, 4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예요. 전 근데 안 팔리는 말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이 3번마 아비처럼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상황인데 아비처럼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승복이 요번에 초반부터 무리하게 직전처럼 선행 추가위를 나가진 않을 경주로 판단이 돼요. 그 이유는 직전에 이하나가 서둘러서 깨졌기 때문이에요. 곱게 따라가도 뒤가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 않고 마필 가는 대로 곱게만 자꾸 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리해지는 게요. 바로 아비처럼이에요. 지금 4번을 빼고는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아비처럼이 여기서 기습 선행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금요일까지 내린 비의 영향으로 토요일 주로도 지난주 1호 경마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불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아비처럼의 선행 버티기가 여기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차권에선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 실리는 3번마 아비처럼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이성은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복이 지난주에 대해서 일주일 연기됐죠. 제가 개인적으로 카페에다가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조금 좋아진 건 사실이다. 조금 좋아졌다. 그때는 밸런스가 맞지 않았어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상태도 이렇게 좋지 못했는데 능력으로 제가 지난번에 5월 26일 마지막 경주였죠.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완전 홀드가 됐습니다. 근데 상태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요. 발놀림 자체가. 근데 능력으로 뛰니까 그냥 저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김전님하고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좀 아니하게 솔직히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하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자빠이 되면서 초고배당에 그 빌미를 제공했던 마필로서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비해서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조금 좋아졌어요. 밸런스가요. 좋아졌고. 자, 이번 경주에서 마지막 경주, 인기 1위 마필, 이렇게 김지훈님께서, 추천했는데, 저는 이제 인기 1위권 마필이 아니고, 인기 한 3, 4위권 마필 하나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경주가, 12경주인데요. 바로 외곽에 있는, 최범현 기수 안장에, 지난 출주 했는데, 바로, 아리랑 특급입니다. 항상 조기가 약했어요. 항상 4월 7일날 승군했거든요. 그리고 5월 6일날 그렇게 약한 조기하고 1700m 거리 첫 도전을 뛰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약한 조기하고 1700m 미고 첫 도전에서 3착하는 것 보고, 기본 능력이 이상 있는 마필이구나. 자, 이렇게 판단했던 마필이 바로 아리랑 특급인데요. 이번 주 마무리도 지금 일주일 연기됐습니다만 의지 있게 조기시켰어요. 이건 무조건 강공이다. 되든 안 되든 이게 3착승을 걸려있거든요. 아리랑 특급이.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조게 시켰습니다. 사실은 지난주도 내가 추천했던 마필인데 하여튼 강조게 시켰고 상태도 오름세고 파워감도 있고 또 이번 주 한 주 연기하면서도 아주 강약 조절하면서 의지 있게 조기시켜 되든 안 되든 강공을 펼치겠다. 그런 의지가 새벽 조계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마지막 경주 아리랑 특급 분명히 상태 오름세고 분명히 승부조교 강한 의지 있는 조교를 시켰다는 것 그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아리랑 특급을 강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토요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예상을 늘 한다고 그랬는데 늘 최선을 다합니다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어준 사랑만큼 많이 보시면 시청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만큼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UCC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